저는 사실 이 30대의 희망퇴직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대도 이제는 완전한 고용 안정성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그래서 참 요런 걸 보면은 삶이라는 게 참 엄정하다.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게 참 엄정하고 냉혹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도 돼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희망퇴직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 볼게요. 최근에 LG 계열사에서 이제 희망퇴직을 해 가지고 저번 주에 이제 채팅에서 언급하신 분들도 있었는데, 제가 이 컨텐츠를 왜 하려고 하냐면 다 지금 뭐 "기업이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거는 이제 너무 뻔한 얘기니까 왜 하려고 했냐면은 요게 회사원으로서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보면서 얘기를 좀 드릴게요. 일단은 인력 구조 중 아무래도 그쪽 사업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흐름으로 봤을 때 좀 안 좋고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기업체 입장에서는 구조 조정을 해야 되겠죠. 수익성이 나지 않는 사업을 정리도 하고 또 새로운 사업도 시작을 하고 해야 되는데, 원래 LG화학이 이제 그래도 잘 되려고 했던 게 배터리 쪽이었는데 배터리 또 분할을 했고요. 근데 어쨌든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과정에서는 다 구조 조정이 일어나게 돼 있고 한데요. 수철이 워터솔루션 필터 사업부 직원 대상이고 평강필름 소재 사업부 직원 대상, 사업 매각 및 조직 개편 과정에서 구성원에게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회사 측은 설명을 했지만, 이거는 사실 공표를 할 때 이제 공개적으로 공표를 할 때 하는 얘기고, 당연히 이제 희망퇴직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인력 감축을 하고 조정을 하겠다는 얘기겠죠. 자, 이 상황에서 희망퇴직 대상에 90년대생 30대 직원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게 이제 조금 화제가 됐죠. 희망퇴직을 받는데 30대도 희망퇴직의 대상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게 되는데,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이게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서 제가 되게 공감을 했던 게 뭐였냐면, 뭐 금융도 가르치고 장사 사업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사고하는 법이나 이런 것도 열심히 가르치지만, 그 유대인들이 하는 교육 방식 중에 하나가 반드시 내가 다른 지역에 가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기술적인 것도 가르친다고 해요. 이 기술적인 거를 가르친 이유가 소위 말하는 좀 리스크가 큰 뭐 회사에서 실직을 한다든가 사업을 하다가 망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스킬 같은 게 필요하다는 건데, 저는 사실 이 30대의 희망퇴직을 보면서 딱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30대도 이제는 완전한 고용 안정성을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그리고 뭐 지금 또 반도체가 잘 나가고 하지만 언제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또 돌아가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면은 항상 요런 내가 혼자서 생존할 수 있거나 회사의 어떤 보호막이 없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쨌든 위로금은 근속연수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기로 했고, 이제 30대 실무진의 경우에는 기본급의 30개월 수준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 30대 희망퇴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LG화학 같은 데서 지금 해 가지고 좀 화제가 된 거지, 금융권이나 이런 데서는 되게 자주 벌어진 일 중에 하나죠. 은행이나 뭐 금융권 이런 데서도 40대 초반, 뭐 30대 초반 막 이럴 때도 희망퇴직 많이 하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해 봐야 되니까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 리스크 해지를 할 수 있는 게 내가 이제 스스로 생존하면서 뭐 기술직을 하든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만들어 놓을 필요도 있고, 특히 회사의 보호막이 없이도 '내가 뭘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을 한 번씩 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그게 투자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돈을 준비해 놓는 걸 수도 있고 한데, 그리고 매각을 이제 한 건데, 그 사업부를 이제 떼서 보통 매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수익성이 낮았던 평강필름이 관련 소재 사업을 이제 중국 기업에 이제 화학에서 매각을 했었고, 이후에 단계적인 인력 조정을 진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워터솔루션 사업을 글렌우드 PE에 이제 1조 4천억 원 정도에 매각을 했다. 비핵심 사업부, 저수익 사업부 이런 거를 정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24년에도 특별 희망퇴직 사례가 있었는데, 이제 첨단 소재 사업본부 대상으로 특별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근데 요런 영상이 나오면 기사의 내용보다 댓글이 항상 좀 궁금한데, 이 댓글에서는 항상 나오는 얘기가 이런 거죠. 어떻게 30대 후반한테도 고용 안정성이 없냐 뭐 하면서 이제 회사가 욕을 많이 먹어요. 사실 뭐 희망퇴직을 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해하지만 제 주변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저랑 제 주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랑 제 주변은 항상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은 삶을 살고 있거든요. 주로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경험하는 거지만, 안정성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안정성이란 게 뭘까? 사실 사업이라는 거는 리스크가 항상 뭐 실수가 터져서 사고가 터질 수도 있고, 제가 사건으로 하는 거 뭐 직원이 배신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당연히 사업이 안 좋아져서 그냥 망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이런 사례를 생각을 하면서 사는 분들이 근데 오히려 더 열심히 살고 잘 살더라. 네, 어느 정도 안정성을 좀 추구를 하면서 여기에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던 분들이 오히려 나중에는 좀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도 되는 게 이런 소식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정성이라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환상 속에서의 개념일 수도 있다. 단지
각 개인이 생각하는 안정성, 내가 생각하는 안정성의 개념이 사람마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런 정도 회사에 들어가면, 이 정도 대기업에 들어가면 안정적이겠지.'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더라. 그리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5 에서 10년 직원에게 기본급 30 개월치 위로금 지급을 하고 10년 이상 직원한테는 기본급의 60 개월치, 5 년치 월급을 주는 거예요. 이 희망퇴직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서 사업부도 매각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60 개월치 위로금을 받았으니 뭐 당연히 이제 다른 곳에 취직을 하면은 또 나쁘지는 않은 거죠, 사실 5 년치면. 그리고 이번 주 역시 매각된 사업 인력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소속 절차라는 설명이다. 사실 이게 LG화학 같은 이런 대기업이니까 이렇게 위로금을 충분히 지급을 하는 거지, 일반적인 중견이나 중소기업에서는 사실 되게 힘든 일이죠. 이것도 힘든 일이고. 그래서 LG화학의 이제 공식 입장은 이번 희망퇴직은 특정 연령대 경영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뭐 30 대라든지 40 대를 뭐 타겟팅해 가지고 한 건 아니다. 그리고 근속연수 기준 역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매각 시점에 다른 사업 인력이 포함되면서 외형상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력 조정을 하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인데, 회사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죠. 요것도 냉정한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회사 입장에선 이런 게 기회인 거예요, 오히려 또. 필요 없는 이게 저성과자를 이제 쳐낼 수 있는 또 되게 좋은 기회로 활용하는 경우들도 회사 입장에서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참 요런 걸 보면은 삶이라는 게 참 엄정하다. 그러니까 이 삶이라는 게 참 엄정하고 냉혹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게도 돼요. 근데 이제 요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런 점들 말씀하시면 희망퇴직을 겪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교적 안정적인 직업인 변호사로 일하는 분이 자신들이 어떻게 했어야 하는지 흉가하듯이 말하고 있어요. 뭐 훈계하는 것으로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변호사가 안정적이진 않아요. 전문직이라는 라이센스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일할 기회가 좀 더 보장돼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는 변호사가 그렇게 안정적인 직업이라고 보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물론 이직이 좀 더 편한 부분은 있어요.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정규직의 개념이 사실 거의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어떤 거를 안정적으로 먹고 산다, 이런 개념은 많지 않아요. 늘 이제 생존 경쟁이나 경무에 좀 시달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 주변에 얘기를 할 때는 '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긴 해요. '할 줄 아는 게 많은 사람이 되는 게 좀 중요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변호사도 영업직이죠. 예를 들면 제가 사무실 열었는데 사건이 하나도 안 들어오면 망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LG화학 다니시던 분들보다는 변호사가 더 안정적이진 않다고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그리고 참고로 신혼여행 갈 때도 노트북 들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제 주변에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 있잖아요. 유명 인플루언서 분들하고 막 얘기 나눌 때가 있는데 그분들 다 일 중독이에요. 이런 거예요. 겉으로 나오는 사진에서는 막 화려하게 뭘 찍고 있을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어떤 생각을 해 보시면 되냐면, 내가 해외 휴양지에 가서 내가 사진을 찍고 동영상을 찍었어요. 나가서도 그 영상 찍을 생각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는 '머릿속이 뭘로 돌아가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저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는 걸까? 이거를 찍어서 이렇게 올리면은 이게 잘 터질까?'라는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거기다가 이걸 또 편집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4월 30 일자로 명예퇴직하시는데 "독거 내내라 앞으로 일은 안 하고 배당금 받아 쓸 예정입니다." 어유 멋지시네요. 예. 어쨌든 회사 입장에서는 좀 그런 거를 이제 구조조정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을 많이 하게 되죠. 비핵심 사업 정리와 인력 효율화가 동시에 진행. 이 인력 효율화라는 말이 참 무섭죠. 진짜 참 무섭죠. 예, LG화학이 배터리 소재 등 신사업 중심으로 차질 개선 속도 냈을지 주목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인력 효율화라는 말, 이게 참 무서워요. 결국에 인력 중에서 효율성이 있는 인력만 살아남는다라는 뜻을 굉장히 멋있는 말로 하는 거죠. 이게 참 무섭습니다.